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째 계속되는 설사, 뱃속을 잡아당기듯 아픈 복통, 식사를 해도 체중이 빠지는 느낌. 처음엔 단순한 장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고통이 일상을 흔들어 놓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장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는 만성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질환, 크론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 속 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크론병은 몸의 소화기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는 병입니다. 보통 소장과 대장의 경계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입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에서 나타날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단순한 설사병이나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장벽이 손상되고 궤양이 생기며 심한 경우 장이 좁아지거나 구멍이 생기는 등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장의 만성적인 염증은 소화 및 영양분 흡수 기능을 저해하여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만성 피로, 체중 감소, 빈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성장 부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소화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절, 피부, 눈 등 다른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전신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크론병은 환자의 삶의 질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난치성 질환이므로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크론병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크론병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8%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환경의 변화가 젊은 세대의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복적인 설사, 복통, 체중 감소, 그리고 영양 결핍으로 인한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장염으로 치부하지 말고 크론병을 의심해보고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 과정에는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위대장, 내시경, 소장 내시경,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와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도 장내 염증 활성도를 평가하여 염증성 장 질환의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학계에서는 몇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원래 면역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 속의 정상적인 세균이나 음식 성분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가 면역 반응은 장 점막에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장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면역 체계의 오작동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크론병 발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가공식품과 고지방식 위주의 식습관, 흡연, 스트레스, 그리고 항생제 남용 등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지면 장 속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염증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켜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장 점막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크론병 발병률을 높이고 질병 경과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 마이너스 내축에 영향을 미쳐 장의 면역 반응을 교란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또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과 설사입니다. 특히 배꼽 주변 또는 오른쪽 아랫배에서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복통은 식사 후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설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장이 제대로 음식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며 영양 결핍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서 주로 흡수되는 비타민 B12나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장기간의 영양 결핍으로 인해 성장 발달이 늦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특성 때문에 환자들은 늘 언제 또 아플지 불안해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발열, 식욕부진, 구토, 관절통, 피부 병변, 눈의 염증 등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질병의 활성도나 침범 부위에 따라 증상의 종류와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과 만성적인 특성 때문에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사회적 고립감 등을 느끼기 쉬우므로 심리적 지원 또한 중요한 치료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크론병은 환자마다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므로 성별, 나이, 기저질환, 치료 여건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예후를 고려한 치료 전략이 필요하며 고령 환자의 경우 동반 질환과 약물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병 기간에 따라 염증 기전이 달라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 진단 후 5에서 10년 이후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는 환자들을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진행 단계와 환자의 반응에 따라 치료법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크론병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만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만성 질환이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기본은 염증을 줄이고 장점막을 치유하며 재발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같은 약물이 사용됩니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는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치료법으로 장 속의 염증 반응을 직접 차단해 증상을 빠르고 확실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질병의 활성도를 낮추고 장 손상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최신 치료 동향을 살펴보면 크론병 치료의 핵심은 초기에 점막 치유를 달성하여 장 손상과 동반 질환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상 완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시 경적 관해를 통해 점막 치유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신약 개발과 약물 치료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생물학적 제제 및 표적 치료제의 발전은 크론병 치료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TNF-알파 억제제 외에도 인터루킨 억제제, 인테그린 억제제, JAK 억제제 등 다양한 기존의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 치료제는 특정 염증 유발 경로를 정밀하게 차단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증상 완화 및 점막 치유 효과를 높여 크론병 환자에 관해 유도와 유지 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약은 전통적인 면역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약 후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미리키주맙은 인터루킨-23p19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크론병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장기적인 효능과 안전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 사이토카인 중 하나인 인터루킨-23의 작용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또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치료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크론병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J&J의 트램피어구셀쿠맙는 역시 IL-23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로 크론병 치료제로서 피하 및 정맥 유도요법으로 미국에서 동시에 승인된 최초의 IL-23 억제제입니다. 이는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옵션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들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장 점막의 구조적 손상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인 관해를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전략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TNF 주사 치료 시 항염증제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항-TNF 제제 복용 시작 후 O-ASA 투약을 중단해도 입원이나 수술 등의 부정적인 사건 발생과는 유의미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자들의 약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변경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진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도 활발합니다. AI는 방대한 의학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잠재적인 약물 후보 물질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하여 크론병과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단 100초 만에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AI가 제시한 항생제 엔테롤로린은 대장균 등 특정 유해균만 표적으로 삼아 기존 항생제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하지 않고 특정 병원균만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또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크론병 발병 및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는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물질 CJRB-201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CJRB-201은 면역 반응 억제 기능을 가진 조절 T세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동물 실험에서 항염증 효과를 보였습니다. 2026년 임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래 크론병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법은 크론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법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은 장의 협착, 누공, 농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델타형 스테이플링 문합술이 크론병 수술법으로 활용되어 장 절제 후 재문합 시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고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법은 장 문합 부위의 안정성을 높이고 누출 위험을 줄여 환자의 회복을 가속화하며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술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해결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법의 발전은 전 세계 크론병 치료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크론병 치료 시장은 2025년에 109.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2년까지 15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이는 수치입니다. 치료 접근법의 발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환자 수, 조기 진단을 장려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수요 증가와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이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높은 IBD 발병률과 선진화된 의료기술 발전에 힘입어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또한 정부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R&D 혁신과 저렴한 생물학적 치료제, 보급에 힘입어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크론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크론병은 만성 질환이므로 환자 스스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크론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미, 삶은 감자, 부드러운 살코기, 익힌 채소 등이 좋습니다.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 고추, 마늘 등 자극적인 조미료,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생채소나 과일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하거나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흰살 생선, 삶은 감자, 바나나, 계란 등 자극이 적고 영양 흡수가 쉬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약해진 안정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무엇인지 기록해두면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 일기를 작성하여 어떤 음식이 증상을 유발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사나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식단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영양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염증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축이라고 불리는 이 연결고리는 스트레스가 장의 운동성, 투과성, 면역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장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익히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크론병 증상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크론병을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모든 환자에게 금연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흡연은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저해하며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흡연은 장 점막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크론병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며 수술 후 재발률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금연은 크론병 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크론병은 분명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 꾸준한 치료, 나에게 맞는 식습관과 생활, 관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장 속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크론병과 함께하는 삶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일 수 있지만 의료진, 가족, 그리고 동료 환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론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는 여러분이 질병을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주세요.